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동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을 말한다 첫 번째 방송으로 이재명 전과 사범의 실체를 밝힌다를 방송합니다. 물론 오늘 방송은 지난 2019년 3월 첫 방송 이후 중단된 이재명을 말한다의 재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선보일 이재명을 말한다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 성남일보가 미처 방송하지 못한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예고 방송이 나가자 많은 시청자들이 의견과 댓글을 주셨습니다. 관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팩트체크에 근거한 충실한 방송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지사의 전과 사범의 실체에 대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는 전과 사범입니다. 이는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죠. 전과 사범이 성남시장 8년 그리고 경기도의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로 대선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사직을 유지한 채 대선에 올인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정상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과 한 건만 있어도 공직에 투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더구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전과 사범의 기록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은 이 중 한두 개의 전력만 있어도 임용 신청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며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실 여권 최강주자의 이력이라고 직격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어 망종이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대권을 꿈꾸는 나라가 되었다고도 한탄했습니다. 그만큼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재명 지사의 전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의 전과는 무고부 및 공무원 자격사치,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권 손상, 선거법 위반 등 4건입니다. 4건의 범죄가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후보가 갖추지 않아야 할 전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시민운동가였고 변호사입니다. 시민운동은 권력과의 싸움에서 공정성과 도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민운동가가 음주운전,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일반인도 기록하기 쉽지 않은 전과라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의 전과는 선출직에 나서면서 공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의 전과를 방송하기 위해 기록을 찾아보던 중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까지 모두 5번의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출직 후보자의 전과는 유권자들이 언제 알게 될까요? 선거가 시작되면 가정으로 배달되는 공보물을 통해 후보자들이 정책과 전과 그리고 재산 등의 후보자 정보를 보고 표를 찍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전과는 언제 공개됐을까요? 보시는 사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공보물 전과 기록입니다. 그런데 후보자 전과 기록은 없음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죠. 보시는 사진은 이재명 지사가 2008년 18대 국회의원 분당갑 후보 당시 공보물입니다. 여기서도 후보자 전과 기록은 해당 없음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도 보시죠. 이 시장이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공보물의 전과 기록입니다. 여기서도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는 2006년 열린우리당 성남시장 후보와 2008년
분당감 총선 후보 출마 당시에는 치열한 경선 없이 후보자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는 당시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과 이재명 지사와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예측 불허의 상황이었죠. 이런 과정에서 당시 전과 3범의 실체가 공개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처럼 베일에 가려있던 이재명 지사의 전과 기록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출마하면서 공개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공물권 손상 등의 3건의 전과가 공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전과 기록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과를 공개하면서 처음으로 소명서를 통해 전과에 대한 해명을 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는 최근 불거진 이재명 지사의 음주 재범 논란과 다릅니다. 이는 선관위 전과 기록 공개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2014년 이전까지 공직 출마자의 전과는 금고 이상의 형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전과가 공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전과 기록 기준이 보다 엄격해지면서 전과가 공개된 것입니다. 만일 3번의 선거에서 선관위 기준이 엄격해 전과 기록이 전부 공개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전과는 그냥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2010년 성남시장 당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보물 제목이 성남을 지켜온 인권변호사 이재명이었습니다. 인권변호사, 참 좋은 말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인권변호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시민운동가이자 인권변호사라고 주장하는 후보의 전과가 일반인도 저지르기 쉽지 않은 전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선 선출직 공직 후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첫 번째로 이재명 지사의 전과 중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 중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은 공공의 안녕과 관련해 가장 나쁜 법입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변호사이고 스스로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이 사이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8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민주당 김병량 전 시장이 분당 파큐뷰 용도 변경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시민단체와 현재는 고인이 된 김병량 시장 측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당시 백궁 정자지구 용도 변경 반대운동에 앞장선 이재명 지사는 김병량 시장 퇴진운동본부 등을 구성해 김병량 시장과 맞섰습니다. 이 사는 2002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 방송국 최모 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휴대폰으로 통화할 당시 용도 변경 고발 사건 담당 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하고 질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등 공무원 자격 사칭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02년 6월 13일 성남시장 선거를 불과 2주일가량 남겨둔 상태인 5월 23일 성남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백궁 정자지구 용도 변경과 관련된 김 전 시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김병량 전 시장은 선거에 낙선했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구속됐다가 석방된 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김병량 시장 측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 시장은 공무원 자격 사칭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재판 결과 이재명 지사는 2003년 7월 1일 김 전 시장 측이 제기한 무고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지사의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검사를 사칭하도록 공모한 것은 더욱 문제라고 봅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구나 무고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이라고 한 것으로 이는 변호사인 이 지사의 행태를 돌아보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장 재직 시 반대하는 주민이나 언론을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해 스스로를 고소대마왕이라고 한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는 음주운전 전과입니다. 이 기사는 2004년 공보물에서 2004년 7월 28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기사의 음주운전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도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이 기사의 음주운전이 한 건이 아니라 그 이상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기사의 음주운전 150만 원 이상하다는 제보가 계속된다면서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70만 원이 일반적이고 재범, 취소 수준의 폭음, 사고가 150만 원이라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는 이 기사의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은 2004년 당시에는 재범 이상의 경우에만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후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대되자 이재명 지사는 스스로 전과 내역을 언론에 공개해 이 문제는 수면 밑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음주운전과 관련해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명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가 해명하는 농협 부정대출 사건의 출발이 바로 성남일보의 보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성남일보가 2003년 9월 30일 권석중 지방자치 전문기자가 송고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김병량 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이대엽 시장이 7억 선거장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이대엽 시장 측은 권 기자를 고소하면서 법정으로 비화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2004년 하반기 성남일보와 이대엽 시장 측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재판이 취하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일보와 관련된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재명 지사가 성남일보 기사와 관련해 추적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시민단체를 같이 했던 복수의 관계자와 당시 기사를 쓴 권석중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 기사가 이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억의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재명 지사와 그리고 권석중 기자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 지사가 당시 성남일보 기사와 관련된 송사로 인해 음주운전을 해서 전과자가 됐다면 기억에 남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명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권 선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기사는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에 앞장서 왔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조례가 시의회에서 부결되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항의한 사건을 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 본회의장도 주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고성이나 막말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바로 퇴장 조치됩니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2004년 8월 26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4년 3월 성남시 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놓고 벌였던 임시의 의사진행 방해 사태와 관련된 것입니다. 성남 시립병원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본회의를 점거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의원 3명이 폭행당해 전치 2, 3주의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의회 집기도 일부 파손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성남시도 이들을 폭행과
기물손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해 벌금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사안은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운동 대표로서 날치기 표결 처리한 성남시 의회에서 시민들이 항의한 사건을 책임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폭력이 행사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지하철에서 명함을 나누다 선거법으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지사의 전과 사범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손칠직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손칠직 공직자를 검증하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의 몫입니다. 그러나 포퓰리즘이 기세를 부려가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 추세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정치인을 갖느냐는 그 나라 국민의 눈높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FC의 실체에 대해서 집중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